자, 얘들아 오늘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파트를 볼게요. 자, 여기는 원은 우리가 두 가지 파트로 나뉘는데 저번에 한 거 원의 방정식, 그냥 기본 방정식만으로 푸는 거고 오늘 이제 직선과 가치, 직선과 가치 시스템 어떻게 하냐 이거거든요. 일단 여러분들 정과 직선 사이 거리 저 이용하는 거 있잖아, 그치? 뭐 여러분들 사실 이거는 거의 다 알긴 할 거야. 근데 문제 이제 조금 헷갈릴 수는 있죠. 이제 이 방향 같은 게. 그래서 방향을 잘 익혀주시면 되는데 쌤이 이거를 방향을 저는 그냥 어떻게 하는 편이냐면 뭐 어쨌든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 우리가 원이 있으면 반지름이 고정이 아니면 점과 직선 사이, 이 중심과 직선 사이가 거리가 고정이야. 반지름이 고정이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반지름은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 R은 가만히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떨어진 거리가 만약에 짧아. 이렇게 D가 짧아. 그러면 D가 R보다 짧으면 몇 개 만나? 두 개 만날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아, 그래서 D가 R보다 짧으면 두 개를 만난다. 그 다음에 만약에 D랑 R이랑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해도 되고 접한다라고 해도 되는 거야. 얘들아, 접한다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접한다가 무슨 의미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곡선이 있으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무조건 접선이야?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중근처럼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접한다는 것 자체가 지나가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한 점에서 만난다가 되는 게 원이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나려면 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접한다는 한 점에서 만난다랑 같은 말은 아니지만 실제로 접한다는 이제 딱 저런 이런 상황을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데 그럼 D가 더 어떻겠어요? 길겠죠? 그래서 D가 더 기니까 D가 R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자, 그 다음 판별식도 같이 합시다. 만약에 얘를 둘이 판별식을 해요. 그러면 한쪽 이 직선을 원에 대입해서 판별식 하는 거죠. 그쵸? 2차 방정식을. 그러면 판별식 했을 때 얘들아 얘는 몇 개 만나? 두 개 만나니까 판별식 어떻게 돼?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그치, 같다. 접하니까. 그 다음에 얘는 그치, 판별식 0보다 작다. 근데 이거는 저는 그냥 이렇게 외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방향이 살짝 헷갈릴 수도 있어. 그러면 그냥 얘랑 반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면 좀 편합니다. 오케이? 반대로 기억하시면. 네, 이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현의 길이. 얘들아, 현의 길이랑 접선의 길이는 둘 다 어떤 거 쓰는 거야? 얘들아, 무슨 정리 쓴다고 돼 있어, 둘 다? 피타고라스 정리 쓴다고 돼 있죠. 그래서 현의 길이나 접선의 길이나 피타고라스 쓴다. 그래서 그러니까 접선의 길이는 많이 나오진 않고요. 현의 길이가 좀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거 잘 익혀주시고 여러분들 현의 길이는 결국 얘는 이 R이 뭘 의미하는 거지? 반지름 의미하는 거지. 자, 여기는 뭘 의미하는 거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러니까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피타고라스로 얻겠죠. 당연히 얘 제곱 빼기 얘 제곱을 루트 한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거 몇 배 해야 돼? 반드시 두 배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두 배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도 나와? 막 삼각형의 뭐 넓이의 최대 최소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 접선의 길이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이게 접선은 맞아요. 근데 접선의 길이만 얘기하면 여기는 빼고 그냥 여기만 얘기하는 거야.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접점이죠. 이 접점까지만. 한 점에서 접점까지만. 그래서 이 접점과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고 그 다음에 이건 두 점 사이 거리 그냥 쓰면 되겠죠. 해서 피타고라스 하면 끝이다. 그래서 둘 다 피타고라스 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 거리의 최대 최소. 요거는 여러분들 저번에는 이제 점이랑 했었죠. 점 있어도 어쨌든 가장 짧은 건 점과 점 사이 거리에서 반지름 빼는 거고. 그 다음에 점과 점 사이 거리에서 반지름 더하면 가장 멀겠죠. 그런 것처럼 직선도 똑같이 하면 되죠. 그래서 직선도 똑같이 가면 되는데 얘들아 여기서 써야 되는 건 뭐와 뭐 사이 거리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근데 그 점이 뭐다? 원의 중심이다. 꼭 기억하시고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한 다음에 거기서 못 빼? 반지름 빼면 되는 거고요. 그게 최소고 최대값은 당연히 반지름을 오히려 더하면 되는 거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된다. 네, 뭐 어려운 거 없고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에서 가끔 이런 문제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런 느낌. 이게 이제 정삼각형이라 치면 이 정삼각형 넓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기도 해요. 그러면 최소가 이거고 최대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도 필요하긴 합니다. 이런 넓이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뭐 정삼각형 하면서 말씀드린 건데 혹시 정삼각형 넓이에 대한 공식은 알고 있어요? 정삼각형 넓이 공식?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혹시 아나 해서 한 변의 길이가 뭐 a다 이렇게 돼 있으면 넓이 공식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없나요? 네,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높이 한번 구해볼까요? 얘가 몇이야? 2분의 1. 얘가 2분의 1 a지,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2분의 1. 그치? 왜냐면 이게 60도 이게 30도기 때문에 몇 대 몇 대면 1대 루트 3대 2죠. 그걸 이용해서 2분의 루트 3a. 그래서 정삼각형의 높이는 2분의 루트 3a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정삼각형 높이는 2분의 루트 3a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이 삼각형이 1로 넘어가도 되나? 그쵸? 그러면 여기 곱하기 여기니까 뭐겠어요? 넓이는 4분의 루트 3 a 제곱이겠죠?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요건 그냥 옆에다 필기해 주세요. 그 옆에 좀 공간 있는 데 있죠? 거기다가 그냥 알아두시라고 기억난 김에. 근데 이제 한 변의 길이가 a일게요. 그때 정삼각형 높이는 이렇게 되고 2분의 루트 3a 그 다음에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 네, 요거는 알아가세요. 이거는 끝까지 쓸 겁니다. 나중에까지. 하고 뭐 썼으면 이제 뒤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뒤에 옆에 증명이 있긴 하지만 그냥 점과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 것 같다. 그냥 그 정도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공식이에요, 이거는. 자, 공식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얘들아, 기울기 주어졌을 때 공식은 y는 mx 되죠, 그쵸? 그 다음에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 풀마 나오고요. r 루트 m제곱 플러스에서 이 r을 빼먹지 말아야 되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으면 여러분들 뭐만 바뀌어요? x 대신 뭘로? x-a, y 대신 y-b 해서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는 다 이렇게 간다.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네, 뭐 크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점이 주어질 때, 자, 요것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뭐 요것도 충분히 이런 증명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접점이 주어졌을 때 공식. 근데 접점이란 표현보다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원위의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이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원 위의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원위의 점을 x1, y1이라 그러면 얘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x를 xx 분리, y를 yy 분리한 다음에 앞에다만 그냥 원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4,3이다. 그럼 그냥 4x 플러스 3y는 뭐 여기 9면은 9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할게요. 쌤이 그때 얘기했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꼭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나오잖아. 근데 이걸로 식이 안 끝나고 하나 더 필요할 수 있어. 그럼 무조건 뭐냐면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건 대입할 수 있어요. 이거는 꼭 알아둬야 돼. 그래서 이거 대입해가지고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r 제곱이네. 이 식을 뽑아낼 수는 있어야 돼. 이게 문제에서 은근 많이 써요. 요건 하나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입하는 것도 식 하나 꺼내야 되고 접선의 방정식도 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두 개 같이 알아야 돼요. 저게 문제에서 많이 쓰입니다. 제가 이제 주요문항 만들고 있거든요. 주요문항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실전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모은 거야. 그래서 이제 23년도를 모으고 있는데 23년도만 일단 모으는 이유는 여러분들 24년도는 시험에서 낼 거니까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23년도 모으다 보니까 저런 문제도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 풀기 위해서 테마 뒤에는 그걸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진행할 거고. 민서 그때 주요문항 했던 거 기억해요? 했었던 거 기억하죠? 주요문항이란 거. 그래서 막 필수랑 고난도랑 막 기초랑 막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바꾸려고요. 그냥 바꿔서 원래 기초, 필수, 고난도까지 했는데 다 푸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필수만 드릴 거고요. 근데 그건 고난도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걸 드릴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맞춰 드릴 거고 필수도 약간 난이도 높아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까지는 괜찮죠? 요거 이제 x1, y1 앞에다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돼? 얘도 x-a, x-a, y-b, y-b로 고친다면 어떻게 한다? 그냥 여기다 x1, 여기다 y1
여기는 고치지 않고 여기만 고쳐서 쓴다. 그럼 얘들아 얘 둘 다 몇 차 방정식이야? 1차죠. 왜냐면 x 하나니까 y 하나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1차 방정식이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접선이니까 일직선이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정도로 기억하시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게 뭐야? 뭐가 주었을 때 첫 번째는 기울기 주었을 때, 두 번째는 접점 주어졌을 때, 원위의 점 지났을 때, 얘는 원밖에 한 점에서 그었을 때. 여러분들 이것도 쌤이 얘기했죠. 이 과정을 전부 다 내가 숫자 이 문자까지 기억해야 된다.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과정만 기억하면 돼.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일단 원밖에 한 점이 주어졌으면 뭐 해라? 원밖에 한 점. 즉 이 점을 지나는 건 아는데 기울기는 알아볼라. 모르니까 뭘로 둔다? y는 mx 뭐 숫자인 뭐 x-1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얘를 직선의 방정 하나 잡고 근데 그게 원이랑 어떠니까? 접하니까 뭐 한다? 반드시 d가 r이랑 같다. 그거를 꼭 해주셔야 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른 것 같다. 로 풀면 이게 식이 나온다. 그렇죠? 그 식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어떻게 돼?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하고 나면 저렇게 나와요. 그러면 분명히 밑에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 mx-y가 항상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은. 그래서 얘를 무조건 이항해야 돼. 근데 우리가 절대값이나 루트나 다 뭐 하는 게 편하고? 제곱하는 게 편하다. 그래서 양변 제곱하시면 여러분들 몇 차 아니면 몇 차 나온다고? 2차 아니면은 1차가 나온다. 그거까지 기억하시면 좋다. 왜냐면 m제곱이 사라질지 안 사라질지 모르니까. 근데 만약에 2차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m에 대한 2차 나오면 당연히 m에 대한 2차 방정식 풀면 되죠. 풀어가지고 그 m을 그냥 저기다가 다시 그 직선의 방정식 y는 m x-a 플러스 b에다가 여기다 m에 다시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m에 대한 1차 방정식 나오면 한직선 무조건 뭐다? 세로선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직선 무조건 뭐? 세로선. 왜? 기울기가 원래 두 개가 나와야 하는데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건 나머지 하나는 기울기가 있다 없다? 기울기가 없다. 기울기가 없는 건 세로선 가로선? 세로선이 기울기 없고 가로선은 기울기 몇? 0이죠.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기에서 쭉 그을 거기 때문에 세로선은 x는이야 y는이야? x는 그럼 x는 a니까 x좌표 따라가서 x는 a 하시면 돼요. 바로 그어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그 m값 넣으면 됩니다. 끝. 네, 넘어갈게요. 네, 저 정도로만 기억하면 돼요. 갑시다. 이제 1번. 자, 원과 직선이 만나도록 여러분들 생각 10초 해주시고요. 뭐 10초도 걸리지 않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저 멘트를 잘 봐야 돼. 만나도록이야. 그러면 D와 R의 관계와 그리고 판별식을 써주세요. D와 R의 관계와 판별식이 어떻게 되는지만 써주세요. 풀 필요는 없고. 자, 여러분들 D와 R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쵸. D와 R이 그치 R이 더 크거나 같다. 뭐 D가 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만나도록은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야?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이 있을 때 내가 접할 수도 있는 거야. 만난다는 건. 그리고 두 점 지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둘 다 포함을 해줘야 된다. 따라서 이 R보다 D가 어떻게 된다? 더 짧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런 상황이다. 그 다음에 판별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 이거 반대라고 했죠, 그쵸? 이 정도로 가주시면 된다. 왜냐면 두 점 만나거나 두 실근 같거나 한 실근 같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자, 그 다음에 얘들아, 그럼 얘는 얘로 갈게요. 자, 그럼 들어갑시다. D가 R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요거를 이제 직선과 원점 사이 거리하면 되죠. 그럼 0,0과 x-y 플러스 2k 이렇게 하시고요. 뭐 서술하실 때 이것까지 항상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D는 루트.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1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러면 2 되겠죠. 바로 할게요. 그리고 00 대입하면 2k죠. 절대값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돼야 돼요, 그러면? 반지름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반지름이 뭐야, 여기서는? 루트 50이지, 그치? 그냥 루트 50이라고 바로 갈게요. 그래서 여기가 루트 50하고 여러분들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떻게 적냐면요. 요런 상황에서 이게 R이다 이렇게 적으면 서술할 때 좋아요. 그래서 D가 R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는 게 좀 좋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넘기면 되죠. 자, 넘기면 절대값 2K가 어떻게 된다?
네, 루트 100보다 작거나 같으면 루트 100은 몇이고? 10이고. 자,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질문이요. 이거 2랑 10 약분 될까 안 될까요? 한번 생각.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 약분이 될까요? 안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냐? 물어보는 거야. 될 것 같나요? 이거 돼요. 왜냐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명제 때 잠깐 했던 건데 이거는 분리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분리가 돼서 명제 때 이거 이거 했었거든. 얘 A, B는 절대값 A, 절대값 B랑 같다. 이게 있으니까 분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절대값 E는 그냥 이기 때문에 약분해도 별 상관없어요. 알고 계시면 편하다. 뭐 미리 해도 되겠지만 이 친구는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사이범위 되겠죠?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네. 얘들아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무슨 문제가 나오기 좋겠니? 당연히 정수의 개수 문제 나오기 좋겠죠. 요거는 그런 문제가 자주 나와서 정수의 개수 여러분들 5에서 마이너스 5 빼온 다음에 뭐 해야 돼? 1 더해요.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같다가 둘 다 나왔을 때는 1을 더하는 거야. 오케이? 기억해 주시고 네, 같다가 두 개 나왔을 때는 1을 더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하나만 들어있으면 그냥 빼면 되죠. 그리고 안 들어있으면 뺀 다음에 1 더 빼면 되죠.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얘는. 그래서 뭐 만약에 개수 구하려면 10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그냥 이게 답이겠죠. 네, 2번 갑시다. 자, 원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환의 길이. 자, 물어볼게요. 이거 원과 직선이 만난데 원과 직선이 만나니까 D가 R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근데 현의 길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D가 R보다 작겠죠? 따라왔어요?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이거를 써서 D가 R보다 작다를 해야 될까? 안 해도 되는 걸까?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원하는 게 뭐야? 현의 길이 자체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근데 언제는 해야 될까? D가 R보다 작다를. 이 문제에서. 만약에 문자가 포함된다면 해야겠죠. 왜냐면 뭔가의 범위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조금 더 디테일을 챙긴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어쨌든 뭐 현의 길이 하시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대충 만나게 그리면 돼요. 뭐 이렇게 됐겠지. 그럼 중심이 어디쯤? 1,3쯤 있대요. 네, 여기 중심이 1,3쯤 있다. 자, 그런다. 1, 마이너스 3인가요? 네. 1, 마이너스 3쯤 있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게 뭐야? 저 친구랑 만난대요. 그럼 기울기 몇이야 되는? 마이너스 3이죠. 그렇죠? 그럼 뭐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겼는데 뭐 어디 만나는지 모릅니다. 만나는지 모르는데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 그리고 싶다면 1을 x에 대입해봐요. 그럼 y가 몇이야? 마이너스 2죠. 그렇죠?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지나니까 이거보다 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현의 길이 어떻게 푼다? 뭐와 뭐 사이 거리 일단? 저기 점과 지선 사이 거리 해주시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 그려준다? 반지름 그려주면 되죠. 네, 합시다. 그 다음에 2등분. 수직 2등. 자, 마무리합시다.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이 친구는 그러면 1, 마이너스 3과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과 거리를 해주시면 루트 5분의 10분의 그 다음에 1과 마이너스 3하면 몇? 마이너스 1의 절대값. 그쵸? 1이죠. 그럼 이게 루트 10분의 1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자, 잠깐 물어볼게요. 이 친구 10분의 루트 10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안 바꾸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계산할 때는 안 바꾸는 게 좋아? 바꾸는 게 좋아? 요거는 안 바꾸는 게 더 나아요. 왜냐면 얘가 몇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어쨌든 무슨 고라스를 할 거야? 피타고라스 할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제곱할 거죠. 그러니까 제곱할 거니까 저 상태가 더 나아요. 왜냐면 10분의 루트 10 하면 식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자, 갈게요. 반지름은 몇이라고 나와 있어? 1. 그러면 여기가 지금 노란색이 누구? 루트 10분의 1. 자, 여러분들 바로 혹시 나오나요? 여기 몇이에요? 바로 나오나요? 루트 10분의 3 바로 나오면 좋습니다. 자, 이거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얘를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어차피 비율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조그맣든 크든 우리가 비율대로 피타고라스 하기 때문에 3대 4대 5면 얘도 3대 4대 5야. 그건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이런 문제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10분의 1 확실하게 나왔어요. 그럼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냐면 여기서 여기 갈 때 뭘 곱해? 루트 10 곱하죠. 맞아요? 그럼 이제 비율을 이렇게 보면 돼. 루트 10을 곱하니까 얘는 1 대 루트 10이구나. 그러면 1 대 루트 10이니까 여기가 몇이겠어요? 3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몇 배 하면 돼? 3배 하면 된다. 이렇게 가시면 좀 더 빠릅니다. 요거는 알고 계신 게 좋아. 왜냐면 이게 은근히 루트 들어간 건, 그러니까 이 분수 들어간 건 좀 귀찮잖아요. 피타고라스가. 해서 요거는 알고 계시면 되게 편하다. 뭐 다르겠어요?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쌤 팁. 저는 항상 이렇게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훨씬 편할 겁니다. 적응만 되면.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네, 이 정도로 가시고 그럼 이거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되죠, 그쵸? 그래서 2배 하면 답이 몇이다? 루트 6분의 10이 답이 되고 현의 길이는 10분의 6루트 10이니까 약분하면 뭐가 됩니까? 5분의 3루트 10 정답이 되겠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런 소소한 팁이라도 잘 가져가 주시고 3번 갈게요. 얘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많기는 한데 지울게요. 일단 정석대로 좀 해봅시다. 딱 보이는 방법대로. 일단 얘들아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 원 위의 점에서에 나오자마자 뭐 해야 돼? 그쵸. 이게 대입을 하는 게 이득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대입을 하나 한 걸 써주세요. 요 대입 살짝 별표 쳐주세요. 요거를 까먹고 넘어갈 수도 있어서 먼저 대입을 해주시고 이거 대입하면 뭐가 되는구나? 이 친구는 9 플러스 a제곱이 r제곱이구나. 그럼 요거 하나 일단 체크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라고 나왔어. 그럼 접선의 방정식 해야겠죠? 그럼 얘들아 이거는 기울기 주어졌을 때야 접점 주어졌을 때야 원밖에 한 점이야? 네, 뭐예요? 원 위의 점이니까 뭐라고? 접점이라고. 원 위의 점은 무조건 접점. 왜냐면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접점이에요 무조건. 네, 원 위의 점은 접점이다. 기억하시고. 자 그럼 접점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쓴다 이 친구? 그치?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 요거죠. 근데 어차피 그 x1과 y1이 뭐다? 여기서는 3과 a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면 3x 플러스 ay는 r제곱. 뭐 적응되면 이제 바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근데 얘가 이제 뭘 지난데? 이 접선이 1, 마이너스 7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7 따라서 계산하시면 뭐가 된다? 3 마이너스 7a가 r제곱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나온 식이 몇 개? 2개. 하나, 둘. 문자도 몇 개? 2개. 그럼 풀려 안 풀려? 풀린다. 확신하고 갑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한 게 당연히 낫고 이 친구는? 그치? r제곱끼리 뭐 빼도 되고 뭐 대입해도 되고 그쵸? 편한 대로 하시고요. 저는 그냥 대입으로 갈게요. 이 친구를 여기다 넣어서 3-7을 오른쪽에 넣을게요. 그러면 9 플러스 a제곱은 3 마이너스 7a가 되고요. 그럼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7a 플러스 6이 0이다. 그럼 이제 인수분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1, 6 해서 a가 뭐 아니면 뭐다? 마이너스 1 아니면 마이너스 6이다. 근데 구하려는 걸 봤더니 모든 r제곱의 합을 구하래. r제곱을 다 구하면 되죠. 그럼 a의 값에 따라서 r제곱은 어떻게 정하면 돼? 이걸로 정하면 되죠. 그쵸? 여기다 대입해서.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몇이고? 10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대입하면 45인가요? 이렇게. 그래서 합인가요? 55. 이게 정답.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할게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번. 자, 4번은요. 좌표평면에서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점을 지난다. 상수에 대하여 모든 mn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럼 이거는 이제 기울기에 대한 거니까 기울기에 대한 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푸는 방법 뭐 많겠지만
자, 첫 번째. 자, 기울기로 풀어봅시다. 자, 얘는 기울기가 m이니까 y는 뭐라고 써야 돼? mx. 자, 근데 얘는 원점이죠. 맞아요? 그러면 그때는 여기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y는 mx고요. 그 다음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고 그 다음 뭐죠? r 그 다음에 루트 m제곱 플러스 이렇게 지우고 외우기만 하면 돼요. 자, 이제 풉시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기울기 나왔고 직선이 이 점을 지난다. 근데 얘는 이제 반지름 나와 있죠. 반지름이 3이니까 3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럴 때 얘가 뭐 지난데? 2, 마이너스 3. 그러면 여기다가 넣으면 되죠. 2, 마이너스 3.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는 이거 지우는 표시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걸 풀어낼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거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m을 계산하고 싶으면 그치 양변 제곱해야 되지. 근데 양변 제곱하려면 우리가 풀만한 양변 제곱을 하고 싶어. 루트도 양변 제곱하고 싶어요. 그쵸? 그러니까 단독으로 있어야겠지. 따라서 이 친구를 넘겨야 됩니다. 요게 포인트야. 그래서 넘겨서 얘만 단독으로 남기는 거야. 이거 제곱하려고. 자, 그러면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이 뭐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죠. 괜찮니?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마이너스는 어차피 제곱해봤자 다 플러스 되죠? 그죠? 그래서 4m제곱 플러스 12m 플러스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 제곱하면 9m 바로 칠게요. 9m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루트는 제곱하면 그대로 나오니까. 그래서 양변 제곱 써주시고. 네, 계산합시다. 이 친구는 오른쪽으로 다 넘기면 5m 제곱하고 마이너스 12m은 0이 되겠죠. 따라서 m으로 묶으면 5m 마이너스 12. 따라서 m은 뭐 아니면 뭐다? 0 아니면 5분의 12. 근데 구하려는 게 뭐죠? 아, 더하는 거야? 그럼 그냥 5분의 10이겠죠? 네. 둘이 더하면 5분의 12가 정답이에요. 네. 어떤 방법 있을까요, 얘들아?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거야. 음. 그쵸. 잘했어요. 원래는 이 친구는 의미는 사실 그거에 좀 더 가깝긴 해요. 왜냐면 기울기가 m인직선이 저걸 지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원밖에 한 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봐도 돼요. 얘를 원밖에 한 점처럼 생각해서 봐도 돼서 제가 간단하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얘를 원밖에 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얘는 그러면 이 원밖에 한 점에서 기울기가 m인 걸 여기다 그은 거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얘는 간단하게만 그리면 중심이 0,0인 상태에서 2, 마이너스 3에서 그, 즉 2, 마이너스 3은 대략 한 이쯤 있겠죠. 네, 이쯤에서 조금만 정확하게 그릴게요. 정확하게 그리면 좀 더 잘 보여서 네, 이렇게 해서 네, 여기에서 0,0 이렇게 있으면 한 이쯤에 있을 겁니다. 2, 마이너스 3이 단지는 3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울기가 하나는 미안해요. 기울기 하나는 이렇게 나올 거고 하나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 기울기 0 나오는 거고요. 얘 기울기 5분의 10이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럼 왜냐면 두 칸, 세 칸 간 거니까.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풀면 되고 당연히 기울기를 모르니까 얘를 뭐로 둔다? y는 m 어떤 점 지난다? 2, 3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그거랑 거리가 원점과의 거리가 몇이다? 반지름 3과 같다. 이거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친구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이겠죠. 그래서 그 거리가 3이 되니까 이거는 루트 몇 분의? 그치, m제곱 플러스 1 이거 항상 이럴 거고요. 00 넣으면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이가 3이다. 여러분들 넘기면 뭐가 보이냐면 얘랑 똑같아져요. 사실상. 그래서 어차피 거기서 양변 제곱을 해도 똑같다. 그 정도로만 체크할게. 네, 그 뒤에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해 주세요. 근데 사실 방법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잘 안 보일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거든. 얘 이렇게 공식 쓸 수 있거든. 그렇죠? 그리고 얘네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죠. 그냥 이거 같다고 하면 뒤에 상수함끼리. 오케이? 자, 그럼 얘는 몇이야? 얘죠, 뒤에 상수함. 맞아? 얘 뒤에 상수함은 뭐야? mx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랑 같다 하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해서 여기서 안 건져 패트. 오케이? 요게 세 번째. 얘네 같다고 해도 돼. 근데 뭐 사실 그냥 1번, 2번 아무거나 하시는 게 더 편하긴 하겠죠. 뭐 굳이 두 개를 생각하는 것보다. 뭐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정도. 그래서 뭐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넘어갈게요. 5번. 요거는 당연히 기본 문제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죠. 방금 했던 문제랑 당연히 비슷한 결이긴 한데 다시 한번 제대로 체크를 합시다. 자, 점에서 원의 그것들. 얘들아 이거는 어디에서 그은 거라고? 원의 밖에서야? 원 위에서야? 원 밖이죠. 우리가 점에서 원에 그은 건 99%원 밖이에요. 근데 가끔 표현이 이상하게 나올 수는 있어. 원 위인데 갑자기 거기서 그을 수도 있긴 하거든.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모르겠으면 뭐 하라고? 대입을 해보라고. 마이너스 2랑 7 대입해보면 왼쪽이 커요? 오른쪽이 커요? 왼쪽이 크죠? 딱 봐도. 그러니까 왼쪽이 크면 밖에 있는 거 무조건. 오케이? 그거를 확신하면 된다. 헷갈리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가봅시다. 얘들아 정확하게 그려보자. 요거 축을 진하게 그리면 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축은 좀 연하게 그릴게요. 축은 이렇게 보고 마이너스 2,7이니까 이 정도? 이 정도로 보고요. 여기서 그었다. 근데 1,3이니까 1,3이면 요 1,3 한 요 정도로 볼게요. 그 다음 반지름이 9죠? 그러면 이 친구는 1,3에서 왼쪽으로 3칸, 위로 3칸, 오른쪽 3칸, 아래 3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을 그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원이 하나 나오겠다.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이 정도. 2, 마이너스 7이 살짝 위에 있을 겁니다. 이 원보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긋는데요. 얘들아, 근데 여러분들 눈치에 벌써 채야 돼. 하나는 무슨 선 나오죠? 세로선 나오는 거 보여요? 왜? 이거 간격 몇이야? 반지름이 몇이야 이거? 3이죠. 맞아? 그리고 마이너스 2랑 1 차이도 몇이야? 3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거 세로선이고. 무조건 m이 하나 나와야겠구나. 먼저 눈치채고 가면 좀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기울기가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이거? 정확하게 그렸을 때 이거? 기울기 음수겠죠? 맞아요. 그것까지 딱 확인하면 좋아요. 이게 검토용으로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들 이거 하실 때. 그래서 확실하게 세로선이 나오는지 그리고 기울기가 음수인지. 기울기가 음수겠구나. 그냥 m이라고 할게요. 뭐 기울기가 음수겠구나. 자, 그러면 요거는 벌써 나왔죠? x는 몇이야? 어떤 거 쓴다? 둘 중에? 마이너스 있어야 되겠죠, 그죠? x는 마이너스 해주시고 한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그리고 나머지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모르니까 이 친구를 뭐라고 둔다? y는 그치 mx 그 다음에 한 점 지나니까 여기 몇 콤마면? 얘 지나는 거죠, 그쵸?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7 중심 지나간다고 하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게 어디와의 거리가? 이 직선이 중심과의 거리가 몇이랑 같다? 반지름 3이랑 같다 하시면 되죠. 네, 아까 했던 거 똑같습니다. 네, 마무리할게요. 1,3과 어디와의 거리가 m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2m 플러스 7이죠. 이것과의 거리가 뭐랑 같다? 3이랑 같다. b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13 넣으면 정리하면 뭐가 되나요? 몇 m? 3m이 되고요. 빼면 r가 되겠죠. 절대값 빼고 이 친구가 r 3이랑 같다. 이게 r과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주시면 되죠. 그리고 넘겨주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 좀 눈치채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양변 제곱을 했을 때는 그치, 맨 앞에가 둘 다 몇이야? 3이니까 아마 제곱이 사라질 거예요. 그거까지 딱 예측해 주시고. 자, 여러분들 절대값 제곱하면 당연히 그냥 제곱과 같으니 그냥 제곱으로 바꿉니다. 9m 제곱 그리고 2, 3, 4 곱해서 24m 플러스 16이죠. 그리고 9 여기다가 m제곱 플러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럼 9m제곱 날아갈 거고요. 24m이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7이 됩니다. 따라서 m이 마이너스 24분의 7. 즉 아까 예상한 대로 음수가 하나 나오고 1차 식임으로 얘는 m에 대한 한번 씁시다. m에 대한 몇 차 식임으로? 1차 식임으로 따라서 나머지 한 직선은 무슨 선이다? 세로선이다. 써주시고요. 그 세로선은 당연히 뭐는 x는 네모꼴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요거 체크해 주시고 디테일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네, 정리했으면 마무리할게요. 이 마이너스 24분의 7을 어디다 넣으면 돼? 여기다 넣으면 되죠? 그럼 뭐가 됩니까? y는 마이너스 24분의 7 이렇게 되겠죠? 물론 원래는 정리해야 돼요.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냅둘게요. 그래서 요거랑 요게 정답이겠죠. 요 둘 다 꼭 써야 된다. 이렇게가 정답. 그 다음에 몇 번이야? 6번. 자, 원과 원밖에 점이 있다 해서 원액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자, 이 친구도 근데 지금 보면 좀 뭔가 여러분들 보일 텐데 저번에 했던 거랑 크게 안 다르거든요. 사실 대명사 했던 거랑. 그래서 여기는 테마가 좀 다행인 게 그렇게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원과 직선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난이도는 좀 높을 수 있는데 대신 저번에 했던 거랑 그냥 똑같기 때문에 상승되는 게 별로 없어. 저번보다. 그래서 이 정도로 똑같이 유지가 될 거다. 자, 그러면 원과 원밖에 점이 있다. 원액은 접선이 수직이다. 제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을 했었죠. 첫 번째는 어떤 거? 그림을 그려서 푼다. 자, 간단하게 그리면요. 이 친구 마이너스 2,1이니까 뭐 요쯤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하니까 이쯤에 있겠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원이 반지름 3자리로 R자리로 있대. 모르는데 근데 그게 수직을 맞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치면 여기서 수직을 맞는데 그래서 이렇게 수선발 내렸을 때랑 이렇게 수선발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서 접선이 수직이 그러니까 접선이 이렇게 수직이 여기 조금만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정확하게 그리려고 노력해 주세요. 민서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릴 수도 있기는 해요. 여러분들 그릴 수 있는데 이게 뭔가 기울기의 곱으로 보기 애매해요. 이게 기울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각으로 그리면 그러니까 좀 비틀어서 그려야 돼 무조건. 왜냐면 기울기의 곱이라고 생각해야 되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다시 그려주세요. 네, 그거는. 안 돼, 그건. 내가 그렇게 그린 사람 많이 봤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안 좋아요. 왜냐면 기울기가 0이나 다른 걸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항상 비틀어서 실제로 이게 x가 3 차이 나고 y가 5 차이 나서 좀 더 내려가 있거든요. 이 정도로 그려질 겁니다. 실제로. 잘 그려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렸을 때 이렇게 나오면 되고 해서 여기는 이제 직각이겠죠. 수선의 발레리니까 그리고 수선의 발레니까 직각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접선을 네, 첫 번째 방법
여러분들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친구는 우리가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루트 1을 쓰면 돼요. 왜냐면 얘가 다 길이가 같을 거고 반지름이니까. 그리고 얘 직각 3개죠. 그럼 나머지 하나도 뭐겠어? 직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삼각형이 나올 거고 정사각형이. 그럼 여기도 같겠죠. 따라서 여기를 R로 보고 그리고 여기를 R로 본다면 여기가 이제 뭐가 된다? 1대 1대 루트 2니까 R 대 R 대 뭐겠어요? 루트 2R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근데 우리는 그 두 점을 알아볼라. 양 끝에 두 점을. 알죠?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가 얘다라고 하면 문제가 끝나겠죠.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가 얘랑 같다 해서 루트 3제곱 더하기 5제곱이겠죠. 그쵸? 요 사이 거리는 3 차이 나고 5 차이 나니까 그게 루트 2R과 같다. 그럼 이게 이제 34니까요. 루트 34. 양변을 루트 2 나누면 R이 몇이야? 끝이에요. 네. 그래서 그림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림만 잘 그려놓으면. 그래서 요거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할게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얘를 당연히 원 밖에서 근 접선이라고 생각해서 얘를 이제 뭐라고 두면 돼? y는 m 그 다음에 1, 마이너스가 지나니까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로 두고요. 그 사이 거리가 r이랑 같다 이렇게 두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1과 어디 사이 거리가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와의 거리가 r과 같다로 가시면 돼요. 네,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d는 루트 뭐분의 m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랑 1 넣으면 마이너스 3m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죠. 절대값. 이 친구가 r과 같다. 그래서 쓰는 식은 이제 이거를 r이라고 해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넘겨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절대값 마이너스 3m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 없애도 되는 거 알죠? 그냥 바꿔서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 친구가 이제 r 루트 m제곱 플러스 그럼 양변 제곱하면 9m제곱 플러스 30m 플러스 25가 r 제곱 m제곱 플러스 1이겠죠. 그럼 넘어가면 오른쪽으로 다 넘길게요. r-9 r제곱 마이너스죠. r제곱 마이너스 9 m제곱 마이너스 30m 그 다음에 r제곱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겠죠. 능력. m에 대한 2차식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된대? 수직이어야 된대요. 자, 수직은 항상 기억해야 될 거고 수직이니까 그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해서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을 사용해야 되니 우리는 m값을 두 개 곱했을 때 m1, m2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어야겠죠. 그러면 그 m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그 수직을 그러니까 이 접선에 만족하는 기울기가 하나는 기울기가 m1일 거고요. 이 기울기는 m1일 거고 이 기울기는 m2일 거기 때문에 그거 곱해서 마이너스 1인 거잖아요. 따라서 이 m에 들어있는 기울기가 m1과 m2 즉 두 근이 m1과 m2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 두 근이 두 기울기다. 그래서 얘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러면 두 뭐죠? 두 근의 곱이겠죠? 그렇죠? 두 근의 곱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요것만 사용하면 되죠. 네, 요것만 이용하면 된다. 왜냐면 이 m이 결국엔 이제 저 접선을 만족하는 즉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점을 1, 마이너스를 지나는데 접선이 나올 수 있는 게 결국 어떻게 된다? 이 상황을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만족하는 그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건 m이 두 개가 있다. 그 m은 두 개가 얘랑 얘겠죠. 따라서 그 두 기울기가 이 두 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로 풀면 된다. 자, 마무리할게요. 이 친구 계산하면 어떻게 되고? 얘분의 얘죠, 그쵸? r제곱 마이너스 9분의
r제곱 마이너스 25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따라서 넘겨주시면 r제곱 마이너스 25는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9겠죠. 따라서 2r제곱이 34기 때문에 r제곱이 몇이다? 17이다. 그럼 r이 몇이다? 루트 17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17인데 저 r이 뭐라고 나와 있는 거 있나요? 양수라고 나와 있나요? 네, 그래서 루트 17이 되겠죠. 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원고 넘어갈게요. 7번.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는데 일단 7번 할게요. 어? 많이 나왔다고? 뭐가? 아, 뭐가? 시간이 많이 나왔다는 거? 아, 시간이 많이 나왔다고? 일단 지울게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더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 아니, 왜냐면 집합이 좀 많으니까 고민하고 있어. 조금 더 나갈지 말지는. 집합이 아마 14문제인가 그럴 거거든요. 그때 다 나갈 수 있겠.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랑 사실 똑같아서 상관없긴 한데 대신 거기는 개념이 많아서 집합은 개념 말할 게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일단 해볼게요. 요거 7번 마무리합시다. 자,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요거는 우리가 개념에서 했던 거죠. 얘는 중심과 반지름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구해야 되죠, 그렇죠? 무조건. 그러면 구해 주시면 완전 제곱식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y 플러스 2의 제곱이요. 그러면 9와 4가 추가됐으니 13이 추가됐다. 13을 빼면 마이너스 4니까 넘기면 4겠죠. 그리고 이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래. 그럼 얘들아, 이거는 웬만하면 어떻게 돼 있다고? 원과 직선이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나게 설계가 돼 있다고. 근데 왜 보통 안 만나게 돼 있다고요? 이게 만약에 만난다면 최소값은 0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보통은 안 만나게 나오고요. 왜냐면 이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이기 때문에 그 원 위의 점이 여기 있으면 직선 사이 거리가 0이기 때문에 잘 나오진 않고요. 근데 최대값은 그러면 여기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사실 확신은 아닌데 보통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확신할 때 어떻게 확신하는 거야? 당연히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봐야 확신할 수 있는 거야, 원래는. 자, 그러면 구해봅시다. 이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죠, 그죠? 그거랑 어디 사이 거리를 구해야 된다고?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봐야 돼. 그래서 반지름이랑 비교합니다. 그래서 2x 플러스 y 플러스 13은 0이니까요. 이 거리는 뭐가 되고? 루트. 얘는 2랑 1이니까 제곱하면 더하면 5죠. 그리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면요. 마이너스 8에 플러스 13이니 5겠죠. 따라서 루트 5가 되나요, 이 친구는? 자, 그러면 반지름은 몇이야, 이거? 2잖아요. 그럼 뭐가 더 커요? D가 커, R이 커? D가 크죠? 얘들아, D가 R보다 크다는 얘기는 만난다는 거, 안 만난다는 거? 안 만난다는 거지. 거리가 더 먼 거니까, 그치? 따라서 실제로 안 만나게 그리시면 되고요. 기울기가 음수네요. 뭐 그러면 뭐 대충 이렇게 그립시다. 조금만 더 멀리 할게요. 잘 보이게. 따라서 이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몇이 나왔고 루트 5가 나왔죠. 그리고 반지름이 몇이다? 2가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 중심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해주시고 여기 직선이 이렇게만 써줍시다. 그래서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왜 했다? 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뭐를 빼면 반지름을 빼면 최대예요, 최소예요? 최소죠. 그럼 그 최소값이 스몰 m이 되는 거고요. 최대값은 2를 뭐 해야 돼? 오히려 더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값은 얘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거 계산하시면 뭐가 됩니까? m은 라지 m은 루트 5 더하기 1일 거고요. 스몰 m은 루트 5 빼기 2니까 곱하는 건가요? 그럼 무슨 공식? 합차 공식, 그쵸? 그래서 루트 5 더하기 2와 루트 5 빼기 2니까 계산하면 5 빼기 4, 그쵸? 1이 되겠죠.